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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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두 번째 또 모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네. 첫 시간에도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네. 해주셨는데 오늘도 기대돼요. 아니 너무 뭉클뭉클 끝나가지고 네. 그 뒤로도 마음 아픈 얘기 많이 꺼내면서 우리끼리 뒤풀이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동안 그 뭉클했던 그 학부모책 진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학부모 책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한국 어머님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은 의뢰가 들어왔어요. 좀 이번 학부모 책은 좀 다르다. 어떤 분들이 참여자로 오실 거냐면 다문화 어머님들이 오시고 네. 아버님도 한 분 계신데 이혼을 하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 음. 그다음에 또 다른 분도 이혼을 하신 지 꽤 되셨는데 아이가 3명이다. 아이고, 3명. 안타까운 네. 상황이네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임신을 하셨는데 얘가 4번째 아이고 와. 3명의 아이들은 다 남자 아이들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남자 아이다. 엄마 힘드시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는 그런 학부모 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 분들 한 분씩 상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참여하시는 그 다문화 어머님들이 한 분은 중국 어머님, 한 분은 러시아 어머님, 또 한 분은 베트남 어머님이셨어요. 지금 그 상황이 다 다문화 어머니. 네, 그렇게 3분 다문화 어머님, 이혼을 하신 아버님들이시고. 아버님 네. 이렇게. 네. 그때 말은 같이 어떻게 통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원래 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성격이 아. 좀 급해서 다다다다 해야 되는데 최대한 느리게. 그리고 혹시 못 알아듣시면 뭐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달라고도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그때가 가장 기억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수업할 때 항상 첫 번째 하는 게 별칭을 지으라고 그래요. 네, 별칭. 별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내가 딱 태어났을 때 내 이름은 부모님이 줘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이름을 내가 짓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별칭을 지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저는 제 별칭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요. 저는 딸기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딸기요? 왜요? 막 이런 되게 말씀하시는데 친근감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딸기라고 제가 별칭을 지은 이유는 네. 봄에 한 4월 달에 딸기를 좀 심었거든요. 네. 근데 딸기를 딱 제가 하나를 심었던 것 같아요. 하나를 심었는데 얘가 이제 위로 쭉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줄기가. 그러다가 이제 꽃이 펴요. 사춘기. 근데 거기서 이제 가지가 또 쭉 나와서 아래 뿌리를 내려요. 이게 또- 연결 덩굴. 네네네. 그러더니 또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처음에 제가 하나를 심었는데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 이게 셋, 넷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토요일 날에 얘들아 밖에 나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왜 엄마? 그랬더니 작아지고 와 작아지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첫 번째 심었던 딸기랑 두 번째 심었던 딸기가 한 15c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짧아요. 줄기가. 줄기가. 네. 근데 그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 있던 딸기의 그 거리도 줄기도 딱 15cm. 그래서 이건 뭐지? 와 정말 딸기 안에는 엄청난 DNA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예쁜 아기를 낳아요. 근데 너무 예뻐서 가까이 붙여두고 싶어요. 그러면 서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영양분을 얘가 가져가니까 둘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멀리 보내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내가 4가지로 양분을 줘야 되거든요. 아직 뿌리가 안 내렸으니까. 근데 너무 멀면 힘든 거예요. 그럼 그 적당한 거리가 얼마냐면 딱 15cm. 제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리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나 저 사람 네 맞아요, 맞아요. 나 저 사람 너무 친하고 싶어. 근데 너무 많이 붙이면 우리가 파스를 뗄 때 아픈 이유가 그 밀착감 있잖아요. 막 다들- 느낌이 막 다다다다 오는데요. 네. 비유가 그냥 맞아요. 적절합니다. 네. 제가 그 가족하고 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딸들을 제가 다 양육하면서 너무 붙였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하게 심었던 그 딸기한테서 배운 거죠.
즉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다 행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의 별칭은 딸기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들이 다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각자의 별칭을 지어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삭이셨던 큰애도 아들, 둘째도 셋째도 뱃속에도 아들인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별칭을 풍선이라고 짓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요? 그랬더니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셨구나. 근데 또 옆에 분이 별칭을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되게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별칭 때문에 저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재치들이 있으시네요. 근데 이 별칭 짓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지금 제가 해드린 얘기를 좀 나누면서 너는 그러면 지금 별칭을 뭐라고 지어볼래? 라고 하면 자기의 현 상황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별칭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또 그 다음 질문 뭘 하냐면 내가 부모로서 가장 잘한 일은 뭔지,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일은 뭔지, 이거를 말로 하지 말고 종이를 꺼내라고요. 종이로 꺼내서 또 역시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써보시라고. 이게 말과 글의 힘이 좀 다르거든요. 말은 휘발성이 있어서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는데 글은 흔적이 남아서 꼭 이렇게 포스트잇 드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 보통 1개에서 3개 정도 쓰시는데 본인이 쓰신 걸 보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어떤 잘잘못을 팩트를 정말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아이의 마음을 많이 못 읽어줬던 게 좀 아쉽다. 너무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 미안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별칭 지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헐크. 어느 학교를 가도 헐크는 꼭 한 번씩 계시고. 본인 스스로. 네, 아니면 잔소리. 두 얼굴. 아시는구나. 네, 다 아세요. 근데 아시는데 못 고치는 게 병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이런 말씀도 드려요. 그러면 여기 아는 사람이 있다, 잘못을. 그리고 여기는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누가 더 큰 죄인이냐. 찔려요. 갑자기 누굴 것 같으세요? 신강계 거기 가서 아는 사람이죠. 아는 네, 사람일 것 대부분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을 드리냐면 아니라고. 아는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아차 해서 그 실수해서 다시 전환되는 그 시점이 빨라져요. 가장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이 뭔지 모르고 소리 지르고 내가 이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반복하고.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지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렇죠. 스스로가 고칠 수라도 있다는 건데. 네네네. 근데 그렇죠.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학부모책 하시는 분들은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내가 좀 너무 아쉽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미 한 발자국 뗐다. 그럼 우리 이제 고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답은 또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 건 옆에 분이 도와주실 거다.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한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던 기억이 남는데 제가 그 다문 어머님 얘기를 드린 이유가요.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국 어머님이랑 러시아 어머님은 제가 다음에 안 오셔도 된다고. 이런 프로그램. 너무 잘하신다고.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어머님은 러시아어로 아이랑 대화가 정말 프리토킹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어머님도 역시 아이와 중국어로 너무나 대화가 잘 돼요.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베트남 어머님. 어머님이 베트남어로 아이랑 말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니 뭘로 대화하세요? 어떤 언어로? 그랬더니 한국말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한국말 수준이 한국 아이 한 2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고. 정말 제가 귀를 쫑긋 세워도 무슨 말 하시지 저게 계속 그렇게 소통이 안 되시고 네. 아이하고도. 네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어느 누구라도 저분에게 어머님 한국말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다 환경이 한국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안 해주셔도 밖에 나가면 아버지도 한국 사람이고 할머니도 한국 사람이고 충분히 한국어는 누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하실 거 뭐냐면 베트남어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두 엄마와 아이 간에 어떤 소통의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이건 아이는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도 아이는 베트남어를 못하고 엄마는 한국어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이 너무 아파서 진짜 안타깝네요. 그 담당하신 선생님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어머님 아이도 좋고 이 학교에 있는 그 다문화 아이 중에 제가 좀 학습 코치로서 도와줄 수 있는 아이를 좀 선별해 주시면 제가 와서 좀 학습 코칭에 대해서 조금 수업을 한 2번 정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꼬맹이 2명 2학년 오빠 그리고 그 아이의 동생 1학년 여학생을 제가 학습 코칭을 2회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로 안 되죠.
네.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2번밖에 못 만나는데 무얼 해줘야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씨앗을 뭘 줄까? 그러다가 제가 한자를 가져갔거든요. 한국말은 거의 90% 이상이 한자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자를 제대로 마스터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학습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자 8급을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제가 수업을 40분씩 했는데 40분에 10개의 한자를 못 외우더라고요. 그 꼬맹이가 뭐라 하냐면 저 이거 다 배웠어요, 선생님. 저 뭐 학교에서도 배웠고 어느 센터에 가서도 배웠고 저 다 알아요. 그런데 요는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7하고 9하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코치가 학습 코치가 전담 코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뀌지 않는 코치가 쭉 있어서 한자든 국어든 수학이든 한 6년만 제대로 끌어주면 정말 좋겠다. 이게 왜 안 되지? 6년까지는 모르겠고 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가정 지원 그 네네네. 건강 가정 지원센터 그게 네. 또 있어요. 아, 그래서 어머님들 그 진로 그 수업, 상담 네네네. 코칭 하시는 분들에게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또 모임이 있고 거기에서 몇 회기를 해가지고 정말 딱 교통비 정도밖에 안 나가는. 그러니까 결국 재능 기부인데 좀 힘든 학생들 그렇지만 학원을 다니거나 그렇게 학교에서도 돌봐주기 어려운 아이들을 네. 1대1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재능 기부하는 선생님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있지만 또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또 그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그때 만났던 다문화 어머님과 2명의 아이들이 좀 늘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일개 정말 보통 사람인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제가 또 앞으로 진로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좀 소원이기도 합니다. 네. 아, 멋지네요. 듣는 얘기마다 막 감동. 자, 그러면은 학습 코칭 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초등학생 아이 학습 코칭 비법을 한 네. 가지만 소개시켜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복습 노트거든요. 아, 복습 노트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 복습 노트 이렇게 치면 저의 블로그가 나올 수도 우리 있는데요. 아이 학교에서는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네. 우수한 학생 상도 주고. 네. 정말 아주 가장 강력한 방법이 복습 노트 하나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둘째랑 큰아이랑 같은 학교, 같은 병설 유치원을 나왔어요. 두 아이가 급식이 똑같아요. 아, 예. 언니가 먹은 예, 급식을 예, 예. 얘는 유치원에서 먹고. 아, 근데 복습 노트를 언제 시작했냐면 저희 큰아이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엄마랑 같이 1학년 때 하고 밑에 동생은 3살 터울이니까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드디어 둘째가 유치원에 가고 큰애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큰아이는 1년 동안 저랑 복습 노트 하면서 이제 체계가 잡힌 거죠. 아이가. 근데 이제 둘째도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제가 말로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급식을 물어본 거죠. 오늘 뭐 먹었어 점심 때? 그러면 아이가 엄마 밥하고 국하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이름 내보자 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오늘 수제비 나왔어 이래요 둘째가. 근데 큰아이가 오늘 수제비 안 나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너네 학교 같은데? 그럼 오늘 뭐 나왔어? 했더니 큰아이가 엄마 떡국 나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떡국을 수제비로 생각한 그렇죠. 걸까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 아이는 이걸 명시적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알 거라고 짐작을 하세요. 진짜. 네, 근데 아이는 콕 찍어 주셔야 돼요. 특히 어릴수록. 그래서 이거는 수제비고 이거는 떡국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안 한 거예요. 아이에게는 그게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반찬은 뭐 나왔니? 라고 했더니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오늘 호박 무침 나왔어. 호박 무침. 그랬더니 아이가 큰 아이가 호박 무침 안 나왔는데 이래요. 그래서 무슨 개그 콘서트 아니세요? 그럼 뭐 나왔어? 그랬더니 가지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둘째가 호박이랑 가지도 구분이 못하는구나.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급식 표가 나오거든요. 오늘 뭐랑 뭐랑 나왔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비슷한 일이 어떻게 있었냐면 또 저희 신우이랑 저랑 좀 친하거든요. 저희 막내가 4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신우이한테 뭐라 했냐면 어머 신우이 고모 우리 둘째가
주전자란 단어를 모르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엔 주전자가 없었거든요. 정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저희 신우이가 막 웃으면서 언니 어떻게 4살 된 아이가 주전자란 단어도 모를 수 있냐고 막 웃더라고요. 근데 5분 뒤에 바로 전화 왔어요. 왜냐면 저희 신우이 집은 물을 먹는 집이라 네. 주전자가 집에 한 2-3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전화 와서 언니 우리 애도 몰라. 주전자가 있었는데 4년 동안 주전자를 매일 엄마가 물 끓이는 걸 봤는데 엄마가 이건 주전자란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 놓고 기억자 모르죠. 모르자. 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습 코칭의 핵심은 복습 노트인데 복습 노트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방법적인 거는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첫 출발점은 뭐냐면 명시적으로 콕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제일 좋은 건 급식부터. 네가 먹은 음식의 정확한 이름. 이건 육개장이야. 이거는 쫄면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게 편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말하는데 맛있는 거 나왔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 저희 아이는 한마디 더 하죠.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는데 급식 나눠준 할머니가 나 조금 줬어. 맞아요. 그래, 느낌까지 물어보는 거 괜찮네요. 네, 아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서운해가지고 하고 싶은 그러니까. 얘기여서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저도 가끔씩 오늘 뭐 먹었어 그러면 기억을 못 해요. 맞아요. 뭐 먹었더라. 자기가 막 좋아했던 거나 이런 거. 그리고 가끔씩 그런 얘기는 해요. 엄마 분명히 우리 급식표에 이거였는데 맞아요. 이상한 애가 나왔어.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얘가 먹던 그 음식을 급식화했더니 이상하게 나왔다고. 엄마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 많이 하면 많은 양을 하다 그렇죠.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랬더니 너무 맛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었는데 네. 그렇군요. 복습 노트. 아이들하고는 급식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다양하게 이게 그렇죠. 대화가 네, 되는군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쉽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학습 코칭이라고 하면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이 영어라서 영어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인생을 영어로 말을 하면 life잖아요. life. 네. L-I-F-E. 그걸 써본 다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if란 단어가 보여요. 그러니까 삶은 만약이라는 거죠. 만약 내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바뀔까? 제가 그래서 life랑 또 좋아하는 단어가 time이에요. time, 시간. 근데 시간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me, me가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엄마로서 뭐 한 번 태어난 엄마는 평생 엄마지만 내가 이 아이의 엄마로서 나의 영향력이 미쳐서 그것이 아이의 성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타임이 언제냐면 옛날엔 6학년까지였어요. 왜냐하면 사춘기가 보통 중1, 중2 때 오니까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더 빠르죠. 4학년이면 정말 사춘기가 와요. 맞아요. 네. 그러면 데드라인이 즉 아이의 학습 코칭을 엄마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데드라인이 언제냐면 초4까지예요. 그 이유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어려워요. 저 5학년. 저 5학년 때 딱 겪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네. 4학년 이전이다. 그러면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저는 이제 요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익숙함의 저주. 네, 익숙함의 저주. 그리고 막 청개구리 붙여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동화 알잖아요. 청개구리한테 이렇게 해라 했더니 반대로 했다가 죽을 때까지 울었다가 그게 그 스토리가 남은 이유는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내 어머님이라고 이게 순종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초4 때까지 엄마랑 아이랑 관계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작년에 너무 감사하게 서울 은혜초등학교에 6번 수업을 갔거든요. 근데 타이틀이 뭐였냐면 진로 인성 학습 포트폴리오 제작 뭐 이래 있어요. 그래서 첫날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진로 알아? 그랬더니 3학년 아이들이 저 알아요. 진료요? 이렇게. 진료. 딱 귀여워. 아니 그건 의사 가는 거고 선생님은 진로인데? 뭐 그러면 너네 포트폴리오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알아요. 로보카폴리. 아니 그거 아니야. 뭐. 근데 그 꼬맹이들이랑 제가 6번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대화법, 자존감 높이기, 그리고 사람의 생애 발달을 8단계로 나누는 그런 이론적인 까지 수업을 다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주 한 주 정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4가 데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3 아이들은 정말 정직해서 주는 족족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아이들이 왜 변했냐면 저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그죠. 외부 저 사람 강사. 그죠. 그리고 짧잖아요. 6주.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한 거예요. 근데 음. 우리 엄마는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봤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익숙함에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말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하시고 나머지는 정말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는 익숙함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한테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코칭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경청을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 작가님은 학부모 강사하시면 되게 잘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네. 아이하고도 잘 맞지만. 네. 그 서울시 교육청 전환기 교육 강사로 활동하신다고도 들었어요. 그 전환기 교육이 무언가요? 네, 전환기 교육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거나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될 때 혹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될 때 그렇게 학년제, 그러니까 아예 그 학교가 바뀌는 그 타이밍을 네. 전환기라고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을 위한 전환기 교육,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을 위한 전환기 교육이 집중적으로 3월하고 4월에 이루어져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잘 알아뒀다가 들어야 될 것 다들 같은데. 신학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게 있다는 것도 네, 몰랐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200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음. 교육청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시켜드렸고 이제 올해는 100개가 더 늘었어요. 현재 한 300개 학교 저희가 신청을 해야 가시는 거군요. 이제 학교에서 이미 학교에서. 신청을 학교에서 신청을. 네. 그러니까 이게 파견. 학교도 네. 신청하는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신 분이 어. 계신 학교에 있는 네. 학부모님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맞습니다. 아이들이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관심이 가는데 네. 대부분 강사들이 성인 강의 하고 싶지만 맞아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네. 이런 학부모 강의를 할 수 있는 이 전환기 교육 강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을 많이 들어요. 뭐라냐면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냐면 맞아요. 제가 올해로 5년 차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외부로 공지가 나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학부모 책 그게 유일하게 하나예요. 나머지는 이미 그 인력 풀이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뽑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부모 교육청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학부모 지원 센터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에 학부모 책을 아마 올해도 2월 안에 공지가 바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응모하셔서 그렇게 좀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고 전환기 교육 강사는 이건 좀 비밀인데 비밀인데 방송에 얘기. 네. 왜냐면 궁금하신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제가 경험한 거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10년 거의 정말 아줌마로 살았고 이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학부모 책으로 강의를 나가지만 이렇게 10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멋져 보이지만 실속은 그닥 없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작년 1월에 문자 한 통을 받았죠. 서울시 교육청 주무관님이 전환기 교육 강사를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항상 예스죠. 네. 도전. 네, 도전. 그리고 이제 쫄래쫄래 워크숍 한 데 가봤더니 와 완전 베테랑 분들이신 거예요. 기본 석박사에 이거 뭐지 했더니 전환기 교육은 크게 그 두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교육청. 근데 교육청 강사님들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고 대부분의 전환기 교육 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속하신 강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주셨지라고 살짝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랑 같이 학부모책을 했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대요. 저분은 뭔데 나를 추천해 주지? 했더니 그분은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학교에서 그렇죠. 활동을 많이 하셨고 이미 교육청과 인연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눈여겨 보셨다가 쟤라면 괜찮겠더라고. 왜냐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이제 남들이 들을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강사하고 싶으면 인맥을 넓혀라. 그래서 뭐 대학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인맥이 아니라 인연인 것 같아요. 네. 인연.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온 것도 그 루시아님과의 인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요. 전에는 애한테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인맥 넓혀야 돼 너. 두루두루 잘 지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배기는 인연이니까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오픈돼 있는 길은 학부모책 하나니까 거기를 한번 뚫어보셔라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
학부모 책부터 네. 단계단계. 자, 그 강사는 여러 콘텐츠와 여러 대상들을 주로 만나는데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보았어요. 그 사실 청소년 강의는 강의료가 얼마 안 되고 그렇죠. 또 청소년을 이해하는 좋은 강의를 한다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아서 다들 꺼리기도 하는데 학교를 찾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메인은 학부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딸만 가진 학부모라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수업이 다 끝났는데 좀 연세 드신 학부모님이셨는데 제 등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휴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딸들은 엄마 말을 잘 들어서 당신이 말하는 뭐 엄마표 영어도 할 수 있고 학습 코칭도 할 수 있지만 너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 가진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반쪽짜리 강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폐경기가 다가오는데 야, 또 낳아봤자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데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들을 솔직히 말하면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옆집 아줌마로 만나는 그 아들과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아들들은 좀 상당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학교를 찾아갔고 정말 페이는 얼마 안 돼요. 시간당 오픈할게요. 서대문구는 3만 원이고 시간당 은평구 좀 괜찮아요. 4만 원. 아무튼 그 3, 4만 원 사이예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학교에서 만나고 나면은 아 정말 다르구나. 아 어머님들 이래서 힘드시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샘플링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학부모 강사가 되려면 아이들과 그렇게 불규칙적이더라도 수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런 이유로. 훌륭하십니다. 네. 경험을 학생한테서 얻고.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만 봐도 정말 많이 성장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다른 분들이 봐도 아 저분이라면 추천해드리고 싶다 이럴 정도로 다 많이 성장하는 느낌을 저도 봤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였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서울 서대문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서대문에는 도서관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먼저 이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구립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립도서관은 구에서 책임을 지는 건데요. 둘이 달라요.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은 검색창에 에버러닝이라고 치세요. 에버러닝을 치면 25개 구의 모든 그 평생학습관의 수업이 쫙 올라와요. 와 그런 좋은 사이트가 있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동네에 네, 평생학습관만 들어갔는데 구를 넘어셔야 돼요. 구를 넘어서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강의가 뭐 강서구 쪽에 있거나 혹은 뭐 강동구청에 있거나 근데 서울은 끝에서 끝을 가는데 1시간 넉넉 잡아 1시간 반이면 다 커버되거든요. 그럼 아이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낸 다음에 무료하시잖아요. 그럼 도서관 투어를 다니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애 유모차 끌고 지하철 타고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수업 듣고 역사 수업 듣고 안 들은 수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야. 그거를 저는 가끔 에버러닝 들어가서 저희 경력을 확인하죠. 무슨 수업을 쫙 들었는지. 네. 그렇게 하다가 한 작년부터 올해는 정말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이력서를 써서 쭉 돌렸죠. 근데 한 군데도 면접 보러 오라는 말이 없었어요. 아 내가 나이가 정말 많긴 많구나. 뭐 어떻게 하면 되지? 되게 슬펐어요. 왜냐면 저는 제 딴에는 하향 지원했거든요. 여기서 오라고 하면 내가 좀 거만하게 좀 이렇게 해서 면접을 봐줘야지라고 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는 데도 없었고 심지어는 원서를 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코멘트한 데는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아쉽지만 이번에 인연이 안 되겠습니다라고 아 이게 현실이었구나. 정말 누가 말하기로 서로 넘으면 마트에 캐셔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나이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을 했죠. 이제 내 경력 관리를 정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잡코리아나 기타 등등 보면 사이트에 자기 이력서 쓰는 칸이 있거든요. 네. 꺼내서 제가 써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정말 경력이 단절됐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열심히 자격증을 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제가 성장한 게 바깥으로도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에버러닝 가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도서관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 이력서 꺼내셔서 정말로 나의 이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글로 보시면 확실하게 나의 성장을 눈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굉장히 오늘
어머님들한테 완전 엄청난 꿀- 꿀 정보, 꿀 꿀팁, 정보가. 꿀 정보. 오늘 그런 날입니다. 에버러닝도 오늘 처음 들은 네, 얘기고요. 저 에버노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에버노트는 저도 쓰고 있는데 에버러닝 저 바로 즉시 검색해봐야겠어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금 막 검색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또 저희 동네만 돌아다녔던 강의도 사실 오 작가님 성북구 강의에서 만났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러셨구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다가오네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심취하다 보니 또 30분이 지나버렸어요. 어떡하죠? 나는 작가님 근데 말씀은 오 작가님한테 시간 가는 줄 아직도 모르고.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 한번 3부까지 가신 분이 한 분 계셨죠? 네, 영광입니다. 또 계셨습니다. 그 이범용 작가님을 또 한번 떠올리게 하는 오 작가님 한 번 더 모실 수 있을까요? 아유 영광입니다. 아는 이렇게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또 여기 서대문가 아니지만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꿀 정보 많이 주시고 공부 열의에 차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공부하는 엄마에게라는 책을 가지고 또 팟캐스트 방송을 했었는데 공부를 원하시는 엄마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작가님이 주신 요 꿀 정보를 가지고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검색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강의 듣고 싶은 강의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고 즉시 지원하시는 그런 시간 만드시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는 오 작가님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